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여의도 등 주요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이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 전반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마시고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 화요일의 남자 만나보실 순서죠.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집값 상승, 계속 파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이 파멸적 상승이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강남권역에서 지금 올랐던 상승을 1차 상승이라고 본다면 이게 퍼지는 것이 2차 상승이고 계속해서 랠리를 끝없이 거쳐 나가는 것이 5차라고 한다면 마지막 상승은 지방이 전국적으로, 지방도 오르고 서울도 오르는 그 전국적인 상승이 마지막 피날레로 장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전전긍긍하고 계실 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선점을 하고 계시죠. 절대 이런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좋은 물건 미리 선점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작이란 말 왠지 좀 무섭게 들립니다, 팀장님.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겠죠. 그래서 또 준비되어 있는 강의가 이제 2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강의인지 먼저 경매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에서 계속 경매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강의죠. 이분은 제가 직접 경매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경매 전문가 패널을 모셔가지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경매 강의는 아닙니다. 뭐 몇십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의 그냥 기초적인 그런 강의가 아니라 심화된 가정, 그리고 실제로 경매를 낙찰받은 이후에 어떻게 엑시트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냥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을 거치는 그런 경매 강의니까 이 전문가분 실제로 어떤 분인지 딱 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전화 주셔가지고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다 그러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매가 이제 내 집 마련 또는 이제 투자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 저희의 다른 세미나도 있잖아요. 바로 들어볼게요. 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세미나 인원들도 점점 늘어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꽤나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이제 포화 상태로 저희가 선착순 마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기간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 바로 연락을 주셔야 미리 세미나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저희가 주제가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서울 아파트 집값 지금 얼마만큼 올랐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갈아타기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2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급 지역뿐만 아니라 중상급지까지 지금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올라가는 지역들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재개발 투자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도 출범이 됐고 또 집값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미나를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참석해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그럼 강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마포 얘기하면서 이제 마포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서마포 일대를 분석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마포구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마포구를 설명하려면 1시간이라는 방송 시간이 굉장히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방대합니다. 이런 걸 좀 요약하고 함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지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몇 시간 아니 뭐 며칠 뭐 몇 달 이렇게 분석을 해도 모자람이 없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마포를 준비를 했지만 사실 제가 여기서 전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시간이 부족한 만큼 나중에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서마포 지역 분석을 준비를 했는데 위에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디 웨스트 사이드 오브 마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뉴욕 감성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뉴욕에도 이제 그 센트럴 파크를 기준으로 해서 옆에 어퍼 웨스트 사이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하고 좀 흡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런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포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서 여기가 이제 중상급지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최상급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강남과 서초구의 가격이 거의 30억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균 가격이라서 이거보다 더 높은 단지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가격은 깔고 간다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최상급지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것이 송파구와 용산구인데 이 네 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용산과 강남 3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급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동구와 강동구까지를 지금 어느 급지로 봐야 되는지 사람들마다 이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를 이제 중상급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급지 중에서 딱 중간에 자리 잡은 마포구 그리고 순위로 매긴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7번째로 가장 비싼 그런 집값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순위를 25개 자치구를 쭉 나열을 해보니까 1위가 서초구, 꼴등이 도봉구였습니다. 사실 이걸 도봉구민 분들을 이제 뭐 좀 놀리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도봉구가 가장 아파트 가격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서초구가 신축 단지가 계속 들어오면서 아파트 가격을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포구는 상급 순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평균적인 가격은 16억 3천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권역을 총 5개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개 중에서 마포는 서부권에 위치해 있는데 이 서부권에서 가장 한강에서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도심권이라고 하는 용산이나 중구, 종로와 가깝게 접해 있고 무엇보다 서남권에서도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와 바로 이제 다리 하나 사이에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업무지구하고는 가깝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공덕역을 기준으로 해서 5호선을 타고 가면 한 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일대 같은 경우에는 8분 정도 소요가 되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장 먼 그럼 업무지구가 강남 쪽인데 이 강남까지는 대략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서울 안에서 30분 안에 모든 주요 업무지구를 갈 수 있는 곳이 몇이나 되겠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마포구가 중상급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역생활권 계획이라는 그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자치구별로 지역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생활권역을 총 5개로 나눈 것입니다. 상암, 성산, 그리고 합정서교, 그리고 아현, 용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편의상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죠. 서마포, 중마포, 동마포 이런 식으로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정동 지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행정동 지도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좀 더 많이 놓여져 있는 법정동 지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서마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암동과 성산동 일대 이쪽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마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대 입구 권역,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을 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저기가 가장 핫합니다. 왜 핫하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를 이제 주목을 하시는 이유가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신축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견인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 무엇보다 동마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언덕배기 하나만 넘어가면은 효창공원인데 거기가 바로 용산구라는 거.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이제 용산역으로 가게 되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곧 생기게 된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의 호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이 서마포, 상암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과 문화, 미디어, R&D라고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주로 가져가는 거고요. 부가적인 것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국제경쟁혁신축이라고 하는 이 광화문부터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하나의 혁신축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가 상징거리라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이제 광화문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의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쪽이 이제 하나의 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의 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포구. 그리고 이제 상암에서는 별도의 개발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특히나 이 수변 중심의 성장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한강변 벨트를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이 한강변 벨트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전문가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GDP가 4만 불 이상 올라가게 되면 물의 문화가 탄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실제로 소득이 개인 GDP가 3만 5천 불 이상인 곳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물의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의 문화뿐만 아니라 광장 문화도 함께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예전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계승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좀 더 확장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나 글로벌 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곳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이런 계획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암동 일대에 좀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서울링 제로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그럴 곳입니다. 대관람차인데 이걸 이제 그 빗살이 없는 관람차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일대를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멀리서 봐도 이게 보이고 여기 이제 이 남산타워거든요. 남산타워, 남산의 경관뿐만 아니라 이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하나의 권역을 만들겠다. 랜드마크 만들겠다. 이 계획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금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무엇보다 한강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잠실하고 뚝섬 쪽은 지금 이제 계속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곤돌라가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송전탑이 있습니다. 이 위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송전탑이 메인이 큰 게 2개가 있을 거예요. 그 2개를 이제 지하화 시켜야, 그 지중화 시켜야만이 그쪽을 이제 곤돌라 안정성을 좀 이제 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변 중심의 공간,
메인이 이제 한강이기 때문에 이 한강에서의 그 혁신 거점을 완성하는 것이 마포에서는 가장 주된 계획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위성 사진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메인이 이제 상암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하고 이제 수색역하고 같이 통합을 시키는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 좀 가장 큰 사업이다 볼 수 있겠고, 밑에 이제 DMC역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게 대장홍대선이 원래 들어올 예정이었다가 이게 정리가 되고 이게 안 들어오면서 성산역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위치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래서 이제 GTX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개통이 된다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환승역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는 집객 효과 그리고 이제 파급 효과들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있었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죠.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뭐 엔터테인먼트의 성향이 강한 그런 공연들이라든지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애초에 수요가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더 파급 효과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탄생한다는 얘기니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마포에 시장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수변 공간의 마리나 그리고 한강공원이 고수부지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미디어 엔터지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여의도에 있었던 곳들이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고, 특히나 가장 큰 게 MBC, 상암으로 옮겼던 MBC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색역과 상암역을 합친 역입니다. DMC역이죠. DMC. 이 역을 합쳐가지고 복합역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복합 역사가 이만큼의 이제 파급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건 조감도긴 하지만 굉장히 멋있게 지어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롯데몰 같은 경우에도 명칭은 타임빌라스라고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 명칭이야 얼마든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롯데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래 올해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시기가 지연이 되면서 2027년 착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완성 시기는 2030년 전후가 될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좀 익숙한 사진을 제가 하나 넣어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의도의 더현대, 더현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의도에 있는 걸 가져왔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그 파크원, 파크2 빌딩 있지 않습니까? 이 빌딩 바로 옆에 백화점처럼 이렇게 자리 잡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몰리냐면 평일에는 대략 4만에서 5만 정도가 몰리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정도가 여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비슷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여의도 공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대규모 공원인데 사실 이게 대규모 공원이라고 하기에도 모호해진 게 뭐냐면 지금 이 여의도 공원도 규모가 꽤 큰 편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메가급의 공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상암동에는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 공원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난지도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쓰레기 매립했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산처럼 메워가지고 여기를 공원화 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그 공원이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앞에 붙어 있는데 역하고 가까울 뿐더러 규모 자체 면에서도 더현대보다 더 큽니다. 면적 자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와 비슷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여의도 일대에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아파트 단지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얘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죠. 다 비싼 아파트들로 정리가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뒷단에 있는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도 나중에 기대 수익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데몰 부지가 원래 이제 빈 땅이었는데 지금 마포구하고 협업을 했죠. 그러니까 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착공 시기가 조금 늦어지니까 이 유휴 부지를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공사비는 이제 구에서 돼가지고 이 공영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도 전후로 여기가 이제 롯데에서 지어지는 그 랜드마크가 하나 생기는 거죠. 쇼핑몰이 생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링 보통 관광지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도시 권역을 이제 좀 한눈에 보기 위해서 막 뭐 예를 들면 뭐 대관람차 같은 거에 타고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서는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고 뭐 유럽에서는 런던 아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죠. 속초 가보시면 속초 아이라고 이렇게 대관람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법적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철거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걸 완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그 힘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거는 가장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2000년도에 원래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그 상암지구를 완성을 시킬 때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천년의 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좀 굵직했고 거기에 대관람차가 들어서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구조물과 비슷한 원형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었다.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울링이 완성이 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 대관람차가 됩니다. 뒤에서 이제 1위하고 지금 현재 2위를 설명을 드릴 테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이게 높이 자체가 180m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 이미 여기는 이제 산으로 메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늘공원 위에다가 이걸 얹어놓게 되면은 실질적인 그 해발 고도, 그러니까 높이 자체는 63빌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63빌딩이 쫙 이렇게 봤을 때 강변에서 이렇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서울링은 더 크게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랜드마크라고 하면은 뭔가 특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살 같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바퀴살이죠. 이렇게 원형으로 바퀴가 굴러간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휠이라든지 자전거 휠을 보시면 이렇게 창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근데 창살이 없습니다. 이 스포크리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창살이 없다라는 얘기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게 대관람차에서는 대부분 다 그 바퀴살이 있는데 얘는 없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실제로 이 세계 1위와 2위 난창의 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장시성 중국의 장시성에 위치한 이제 난창시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이 랜드마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인두바이라고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그 대표적인 대관람차인데 얘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 게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런던 아이나 속초 아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딱 이렇게 바라봤을 때 도시의 풍경이 다 보인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겠죠. 원형 랜드마크의 대세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구조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에서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랜드마크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사진이라도 하나 찍으려고 오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으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주변을 둘러다니면서 이제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 진작의 형태로서 이게 하나의 이제 건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집객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요. 부동산에서 관심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거래량까지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곤돌라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놓은 풍경을 이렇게 조감도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마포구를 설명을 드리면서 트리플 역세권이 총 3군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자치구 안에 트리플 역세권이 3군데가 있는 곳은 마포구가 유일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향후에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면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4개의 역세권이 지나가는 곳이 2개가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DMC역에다가 그 GTX 2노선까지 한다 그러면 총 3개의 쿼드러플 역세권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 성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원래 그 성산시형 아파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마포구청역과 그 성산동의 사이 그 사이에다가 이 대장홍대선을 깔아놓는다는 얘기인데 교통에 좀 이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지하철역이 없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지하철역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서마포를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마포구 안에서는 결국에 개발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이제 개발 계획이 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금 지역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동마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을 정리를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세가 많이 올랐죠. 여기는 계속해서 오를 예정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소액 투자자나 아니면 마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졌다라 그러면 여기를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럼 대체제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대체제를. 그래서 넘어가는 게 이 중마포부터 서마포까지 넘어가는데 중마포 권역에서도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빌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중마포 권역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상권에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좀 늦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의율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월세를 따박따박 잘 받고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손실은 누가 감당을 시켜줄 것이며 이 집이 나중에 들어섰을 때 이 아파트가 내가 손실 본 것보다 더 높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를 이제 거쳐서 서마포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성산동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덜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노후도도 높은 편인데 개발 자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서마포 권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철길 건너편에 보시면 가재울 뉴타운이 있는데 여기가 2만 가구가 채 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미니 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규모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중동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성산시현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뭐 모아타운 뭐 장기 전세 주택 이렇게 있는데 이 장기 전세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전에 전문가들이 막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어 제가 익숙한 단어 설명을 드릴게요.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 예,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게 장기 전세 주택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이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하면 결국엔 서울시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소셜 믹스, 예, 소셜 믹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간단한 원리입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보통 민간 사업으로 짓게 되는데 이걸 공공을 엮는다 그러면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정책적으로 좀 더 밀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가지고 그 상향된 만큼 특정 퍼센테이지를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걸 공공화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걸 갈취해가는 거 아니냐, 빼앗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 아파트 그 규모가 있는데 여기서 더 얹어가지고 더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뺏어가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용적률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에서 가까운 곳들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대수를 살펴보면 얘가 한 대략 500세대 정도, 여기가 정확하게는 4,832세대, 대략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는 한 4,000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는 2,300세대, 여기는 대략 3,4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다 합치게 된다 그러면 대략 17,000여 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 권역에서요. 가재운 뉴타운과 비슷한 세대수를 가진 아파트 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뭐 빌라촌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빌라촌이죠 원래 빌라촌인 곳들을 이제 바꿀 예정일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본다면 또 돈 되는 곳을 찾으실 수 있겠다. 특히나 이제 뭐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만 이 성산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 전세 주택,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안 되는 걸 끌어올려 가지고 사업성을 높인 거기 때문에 이런 데도 주목하시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성산시형 재건축은 5,000세대 규모면은 강북에서 최대어입니다. 최대 재건축이죠. 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 중에는 가장 큰 세대수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21평짜리가 10억이 넘었습니다. 호가가. 예. 향후에 분양가 자체가 34평 기준으로 20억은 기본적으로 찍을 겁니다. 예. 그런 거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옆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상암 택지지구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시세 현황을 제가 어제 정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갭 투자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략 5억 중후반부터 한 7억 정도까지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세대 수가 1,000세대 넘는 규모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9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큰 대규모의 단지는 없다. 다만 단지가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위치와 선호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매매가 자체가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 이 차등이 있는 이유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시세가 변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암 택지지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원래 상암 일대 그 월드컵 공원에 제가 난지 매립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난지 매립장이 결국에 안에 지금 쓰레기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깔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탄가스가 또 올라와요. 메탄가스를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열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곳도 있고 무엇보다 여기가 지금 기존의 소각시설인데 옛날에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막 매연 나오고 막 냄새 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각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잘 알질 못하잖아요. 이게 깨끗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화학물질들이 나다니면서 뭐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님비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인데 님비라고 하면은 나딘마이 백야드라고 해가지고 내 뒷뜰에다가 뭐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적 용어인데 이게 지금 님비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있지만 사실 이걸 님비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소각장에서 지금 자원 회수 시설을 통해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마련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한테 동의를 얻었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 부지의 소각장이 다시 완성이 될지는 다시 한번 계속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 보니까 대체 부지를 찾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릴 뿐더러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바꿀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할지 아니면 다른 데다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오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상암동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마포 일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대규모의 개발, 그러니까 재개발이 가장 눈에 띄죠. 그리고 무엇보다 택지지구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런 아파트촌이었기 때문에 이 일대가 나중에 랜드마크가 들어서게 되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여기도 다시금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하천입니다. 예, 하천이 이렇게 껴있고 여기가 이제 한강이죠. 하천, 한강, 그리고 여기 공원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공원. 랜드마크. 역세권인데 트리플 역세권, 쿼드러플 역세권. 아파트촌. 뭔가 눈에 익지 않으신가요? 이미 비싸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공간이 바로 여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천지개벽을 앞둔 서마포 일대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서울에 지금 열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외곽 지역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중상급지, 중급지 일대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조금 올라가고 거래량이 조금 더 붙어줘야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하게 소진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일 뿐더러 그리고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약간 모호하죠. 내달,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정책 발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발표에 맞춰서 집값이 또 요동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어게인 2017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2017도 맞고 2019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2019년부터 20년 그리고 21년까지 이어졌던 그 시기가 지금 이제 다시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잠잠했다가 다시금 이제 내륙 지방에서 계속해서 전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소비가 또 죽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돈을 풀 예정이에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또 이제 그 재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두려운 상태예요.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때려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화폐 가치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좀 비관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주는데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느냐. 이 가치는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저는 이게 우상향이 계속 될 거라는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고 이게 나중에 상향이 좀 꺾여가지고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잠깐 조정의 장을 거쳐서 약 반등을 해서 계속해서 상향하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뭐 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신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르는 데를 미리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선택하시는 것에 절대로 막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를 찜해가지고 바로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쫙 나열을 했지만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아니면 이거를 잊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요 업무지구 아까 4개 말씀드렸죠.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완성이 된다 그러면 주 업무지구는 총 4개가 됩니다. 이 4개의 업무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변 공간, 하천이나 강이 가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규모 공원. 이 공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요. 뭐 근해 같은 거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공원을 찾아오는 공원. 다른 지역에서 이 공원을 느끼기에 오는 그런 공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공원들이 갖춰져 있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인가요?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새롭게 만들어질 용산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주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랜드마크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랜드마크가 이미 있는 곳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곳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근에 신축단지가 들어서고 있는가 그리고 들어설 예정인가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공사비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가 자체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사비가 오르는데 분양가를 낮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빵집에서 제빵사가 빵을 만드는데 이거 재료값이 3,000원 들었는데 제가 빵값을 2,500원에 하겠습니다. 이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인 시간과 비용보다 더 싼 가격에 팔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고 신축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신축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셔가지고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으시고 이런 것들에 궁금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일 모레 있을 세미나 꼭 참석 신청하셔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포가 서울의 서쪽에 있다고는 하지만 도심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디로 가든 굉장히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마포는 상암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암 월드컵 대교도 개통이 됐고 또 트리플 역세권인 곳도 여러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 권역까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아질 일만 좀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또 위치에 따라서 뭐 시세도 다르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정확한 부분은 세미나를 활용하시거나 또는 저희에게 전화 또는 문자 상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강의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경매 강의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참석하시면 좋을 텐데요. 선착순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또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역시나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경매 강의와 세미나가 장소는 같지만 시간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야겠죠. 먼저 문자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257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북역 바로 앞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타운 35평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해서 매수를 고민 중인데요.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다려볼까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세 사시는 곳에서 그 물건을 매수하신다 그러시면은 매매 가격이 아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옛날의 주상복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제 롯데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리 잡아 있고 뭐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듯하긴 한데 애초에 그 거주민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주차 대수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거 외에는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성복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제 성복동이라는 게 대형 평수가 좀 밀집되어 있던 그런 부촌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지금 이제 갈아타게 하는 분들이 다 팔면은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직 떨어지려면 좀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매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매매 가격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매매 가격이 좀 합리적이면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실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실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전세를 언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좀 됐다고 하시면은 대략 한 5억대에서 지금 전세에 들어가셨을 수 있고 만약에 최근에 갱신하셨다 그러면 아마 대략 7억대 그 전세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갭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8억, 뭐 거의 뭐 많게는 9억 막 이렇게까지도 날 수 있는데 성복에다가 9억을 태우는 일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신축이거든요. 신축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견인하는 그 3대장이 바로 롯데캐슬인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북역 롯데캐슬 있고 이 옆에 이제 파크나인이 있고 그리고 클라시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그 준공이 돼가지고 가격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서 내가 과연 투자 금액을 좀 더 낮추고 가격 상승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어떤 게 더 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억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갭 투자 금액이 8억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광교라든지 아니면 분당이라든지 올라올 수 있는 선택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매수가 가장 최적의 선택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실거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상급지로 가셔야 된다. 지금 이제 경기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예산이면은 저는 서울 쪽으로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딱 매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질문만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1대1 상담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제 의견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7932님 문자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 투자하기에도 엄두가 안 나네요. 서남권 개발 발표 이후에 영등포가 잠시 주춤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영등포 지역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영등포 개발에 대해서 그때 얼마 전에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 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주춤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은 좀 잠잠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에는 땅이 부족하고 유휴부지나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기존에 있는 걸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영등포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아파트는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 영등포의 당산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건이 다 소진이 됐고요. 영등포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고 하지만 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견인을 계속하면서 영등포구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과연 영등포의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영등포의 중공업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에서 중공업 지역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도봉구 창동, 그리고 성동구의 성수동, 그리고 영등포의 이 영등포 시장 아래쪽 물레, 뭐 영등포 구청 이런 쪽이란 말이죠. 제가 지금 지적 편집도를 켜가지고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일반적인 땅들이면은 노란색이나 초록색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영등포거든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중공업 지역이에요. 근데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용적률이 250%가 맥스였는데 이거를 400%까지 올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150% 올려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이나 아니면 아파트 그런 곳들을 다 사업성을 높여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특혜를 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등포 개발이 조금 늦더라도 여기에 묻어놓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당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하시기에 좀 수월하고 물레 같은 경우에는 구축과 신축이 사실 신축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지만 준신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중에서 개발이 좀 더 빠른 지역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투자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데 파이는 좀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영등포역 일대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선제분이라고 하는 밀가루 공장이 있었거든요. 이 밀가루 공장이 지금 변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 일대가 다 변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첨가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리가 될 예정이고 공장들도 지금 1297개였나요? 거의 1300개에 가까운 그 공장들이 이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영등포 개발 굉장히 좋게 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 주변 한번 둘러보셔가지고 개발지 아니면은 투자할 만한 투자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임장 나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다면 저에게 상담 요청 또는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세미나 설명 들어봐야겠죠?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으로 이 부동산을 놓치거나 아니면은 더 벌 수 있었던 기회들을 많이 잃으시기도 하거든요. 세미나 오시면 그런 기회들 다 놓치지 않고 잡으실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세미나 외에도 경매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강의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소는 같고요. 시간만 다르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